안녕하세요. 충주열리광장 정재석 이주승입니다. 오늘은 충주민주당 이경태 권리당원을 모시고 충주민주당의 길을 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충주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은 삶이면 새성리에서 5학년 말까지 살았고요. 그때 추억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장소 옆에 교연초등학교로 전학을 와갔고요. 지금까지 충주에서 계속 살고 있는 회사원 이경태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금 적십자 혈액원에 납품하는 그 혈액백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곳에서 한 20년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충주민주당을 활동할 시기와 계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을 하게 된 계기는 한 2015년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게 좀 지금 생각하면 공격? 안철수 의원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심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온라인 입당 시스템이라고 그게 아마 생겼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뭐 1,000원만 내더라도 그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당시 가입을 했고요. 왜 민주당을 선택했으며 왜 민주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었었는지가.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예전엔 잘 몰랐잖아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떤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아오면서 관심이 있으니까 원래 책을 좀 좋아했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꽤 오래 제가 한 20대부터 한 10년간을 그 현대사 같은 것도 다시 이렇게 여러 번 책을 보고 그러면서 있다 보니까 솔직히 국민의힘 지금 지지를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지금까지 이제 근현대사하고 지금까지 쭉 와다 보면 여러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좀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정치인이 어린 시절에 삶이 담벼락에 대선 포스터가 쫙 붙잖아요. 그럼 그때로 당시로 가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왜냐면은 사진이 그렇게 인자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 그 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분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살아계실 때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아니었어요. 그분을 투표는 행사했지만 그분의 행적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자세히 알지 못한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요즘 같은 시절에 이게 답답하잖아요. 답답할 때는 유튜브나 일부러 찾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속이 좀 시원한 감도 있고 예전에 뭐 연설하신 거나 아니면 뭐 다큐 제작한 거나 이런 거를 가끔 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러면은 좀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뭐 마산이나 창원에 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려갈 때는 꼭 봉화마을도 들렸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일부러 데려간 적도 꽤 있어요. 그래서 존경한다. 뭐를 존경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에는 그분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서 우리 충주에서의 어떤 정가에 대한 시각이나 민심 그런 거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워낙 예전부터 어머니한테 혼나고 주변 분들한테 혼나면서도 정치색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드러내고 살았어요. 친구들한테도.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래서 빨갱이 소리도 많이 듣고 난 빨갱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냥 뭐 그래도 빨갱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뭐 굴르니까 할 수 없죠. 뭐 싸울 수도 없고. 우리 굉장히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어머니는 여권 쪽이 아니세요. 지지하시는. 야권 성향이 강하셔. 그래갖고 집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나오면은 그 얘기 친구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근데 그 심정이 있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갖고 대통령 딱 차 타고 들어갈 때랑 그래도 억장이 무너졌는데 이번에 윤석열은 더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근데 신기한 거는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벌써 안 좋다는 거를 여러 가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이 나오더라고요. 불만이.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 CB3 계엄이 터졌잖아요. 지금 돼갖고는 이제 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뭐 모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랬을 때 그쪽 성향분들 친구나 지인이 안 나가요 모임에. 그리고 나오는 친구는 잘못 찍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넌 뭐 친구니까 친구들이 다 대가리 받고 있으라고 뭐 이런 얘기하고 농담은 친구를 하죠. 근데 그거를 뭐 조금 잘못했다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게 뭐 다 속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다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요. 그냥 근데 제 생각은 단 몇 %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계속 저쪽 구구 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지하신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 그렇게 가신다는 건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선택이 국민의힘 쪽으로 10분이 계시면은 한두 분 정도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텐데. 조기 대선은 저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저는 지금 거의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저번까지 테러 같은 거 조심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진짜 조심. 네,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충주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이 화합이나 뭐 많은 얘기를 저 같은 사람 얘기도 들어보자 해갖고 저희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다 들어보시고 자기들 할 얘기를 다 이렇게 그 전에 출연하신 분량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생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들끼리 서로 조율하셔야죠. 뭐 잘 그러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자기 욕심 좀 덜 사람은 덜고 좀 그런 면을 보여야지.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나오셔도 제가 뽑겠지만 제 주위에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또 뭐 화합이 안 되고 그러면은 또 미끄러지는 거죠. 아무리 뭐 밖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충주는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발언도 있고 그랬는데 그 발언 이후에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거에 대해 반대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듣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뭐 질문 그 전에요. 요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것만은 또 흥미로워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테러도 당하시고 그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나중에 경선 그런 걸 치르시면서 경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지금도 욕을 먹고 있거든요. 많이 먹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 저는 좀 이렇게 많이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저분이 그러니까 뭐 서사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 같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셨던 분들이 욕하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다른 얘기지만 그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동지의 언어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약간 너무 비방이나 욕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일환으로 그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지금 뭐 나오셨는데 화합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내부 와서 이제 어떤 짓을 할지가 걱정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뭐 자꾸 자기 목소리 내면서 뭐 양보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이 제가 알기로는 그 권리당원 당원 중심제로 당을 좀 바꿔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권리당원들이 그분들을 얼마나 인정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김용진 그 전 의원 만났는데 박용진 그래요. 박용진 마음이 넓으신 거예요. 나는 그거 제가 정치를 했으면은 그런 판단 좀 힘들지 않을까. 탄핵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내년도 지방선거 후보군들이 어떤 활동을 할 거고 결국에 종국에는 경선이라는 걸 하게 될 거잖아요. 그 어떤 방식으로 경선이
경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선출 방식은 저는 전략 공천이 충분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왜냐면은 두 번 도전하신 분도 그때도 분위기 좋았을 때도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충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활동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려와서 그 인사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고. 근데 지금 다들 하시는 게 인사 다니시는 거, 뭐 그런 거 잘 하시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막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당연한 거고 더 다니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정책을 나중에 물어보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분들 그 인사 다니시고 하는데 아까 그 연장선인데 그분들이 제가 안다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정책을 충주시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본인들 스스로의 개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몰라요. 그래서 좀 요 정도 마무리 좀 대구에 사셨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점이 다가오면은 각자 자기만의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좋은 정책으로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그 옆에 지인들이나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야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게 아니라 뭐 학연 지연이 아니라 저분은 저런 생각 갖고 계신다. 밀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선거 때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을 준비해 우리 후보군들이 어떤 식의 경선을 준비해야 그런 축제 분위기의 선거를 맞을 수 있을까요? 뭐 충주 시민들이나 권리당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이는 거는 어떻게 뭐 행사를 민주당에서 한다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잘 안 움직이죠.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충주가 특히 또 더 안 움직일걸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보님들이 자기만의 아까 말했던 뭐 좋은 정책이나 각자의 그 매력이나 무슨 그런 거를 후보군의 능력이죠. 능력으로 어필을 하셔갖고 권리당원 1명 나올 거 1명 나오게 하고 시민 1명 나올 거 5명 나오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흥행이랄까 그 전보다는 낫겠죠. 그 전보다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옆에서 충주 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정적이고 그거를 넓힐 수 있는 건 후보님들의 뭐 매력이죠. 매력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좋은 정책을 많이 이렇게 어필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한 발짝 나오는 거죠. 뭐. 그런 후보군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권리당원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권리당원들이 제일 크겠죠. 저 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권리당원들이 그 후보군들에게 어떤 역할이나 숙제, 과제를 부여한다면 그러니까 좀 아까 이게 내가 좀 다른 말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네,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지금 문제가 뉴스에 맨날 도배되는 게 극우로 가신 분들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중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쪽은 뭐 좌라 그러잖아요. 근데 극자로 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자나 극우나 둘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너무 맹목적인 그런 지지는 그냥 그쪽 용어로 빠라래잖아요. 빠라는 그런 분들보다는 충주시에 지지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을 좋아하지만 그분의 매력을 좋아하고 뭐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 후보님이 뭐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욕만 하지 말고 지지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 언사가 거칠어진다거나 뒤에서 음해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줄여 나가다 보면은 우리 충주 그 후보군에서도 좀 정리가 되고 그 경선 과정에서 서로 간의 비방이나 네, 비방 그런 거 안 하는 게 서로 제살 깎아 먹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거 다 들어요. 다 저기 충주 바닥이 좁아갖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어느 모임에서 어떤 사람 입에서는 뭐 이랬더라. 근데 그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와전 한 두세 번만 되더라도 이거 진짜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 지지자끼리 너무 비방하는 네, 너무 맹목적인 빠가 되지 말자. 지지자가 돼갖고 좀 지킬 거 지키고. 그러면 이제 후보님들도 거기서 너무 자기가 안 됐다고, 안 될 것 같다고 돌변하지 말자. 그러는 순간 같이 망한다. 뭐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뭐 어떻게 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잘 말씀해 뭐 주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대선은 뭐 어느 정도 조기 대선은 이긴다고 보겠지만 지방선거도 그렇게 낙관할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춘주민당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권리당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 도의원 정보는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시의원 하고 싶으면은 너무 조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충주시에 문제가 있을 때 시의원 정도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뒷짐지고 있으면 그게 시의원인가. 그냥 제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뭐 당에서 하란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뭐 시의원이라고 뭐 힘없 따르지 말고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자기만의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은 그분은 커지는 거죠. 뭐 그분은 크게 되는 거고. 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뭐 윤석열 그 헌재 재판이 끝나고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한다면은 분위기는 좋은 거죠. 근데 그 분위기에 따라갖고 저번같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표가 나오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거에 안주하면 좀 실망이죠. 개인적으로. 선출직 시의원을 했었던 입장에서 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주역이 민심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요거는 받는 거죠? 이거는 집에서 퇴근을 하면서 오면서 절대 뭐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좀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이거 민주당 인터뷰니까 뭐 민주당 분들이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종배 국회의원님은 좀 사선이시죠, 사선. 근데 사선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선이신데 좀 실망이 커도 너무 커요. 이번에 계엄 때 탄핵안 표결 불참하셨고요. 그리고 뭐 비상겸 해제 결의안 불참하셨고 특검 수사도 불참하셨고 그냥 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랬죠. 예. 아니 이거는 그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고 좀 의견이 좀 그쪽에서 나왔으면 좋은 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헌재에서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하든지 뭐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 후에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도열받는 거는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쪽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시골에 가면은 친가 외가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종배 의원님을 지지하시고 찍으신 분이에요. 4번이나 다 잘하신다라고. 근데 그분들 저 사랑해요, 제가. 그리고 좋아하고 그냥 아끼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은 나는 처단 대상인가? 요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분들이. 근데 만약에 나중에 계엄 성공했으면 충주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할 텐데. 그 반대 시위를 할 테니까. 당연히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독재로 가는 거고, 독재를 하면 많은 죄를 짓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거고. 그렇겠죠. 그 중에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우리 친인척들,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있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있잖아요. 나랑 성향은 달랐지만, 그분들이 과연 좋아하실까? 자기가 여기 충주 대표해 갖고서는 가신 분이 그런 선택 자체도 그냥 반대를 하시든지 대놓고 피하시지 마시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세요? 시장님은 삼선이죠. 네. 네, 삼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선으로 알고 있는데 저 혼자 너무 말을 하는 원래 그런 자리. 원래 그런 자리예요? 시장님은 그렇죠. 조기룡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제가 이제 저거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인구 문제나 뭐 도시 재생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 당선하였을 때 기업 도시 많이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5만 명인가 몇 명 유치를 하고 뭐 그래서 충주시 인구를 늘린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저야 뭐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기업도시도 벌써 다 닦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년 한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시청 들어가면 그 인구 변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잠깐 늘어났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외국인 인구만 늘어나지 정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인근 청주 진천 쪽은 인구가 늘어났고요. 그 돈은 틀리지만 원주도 늘어났잖아요. 충주는 잘하신 걸 수도 있어요. 버텼으니까. 선방한 거죠. 선방하신 거예요. 네, 일면에서. 근데 이제 지금도 지금 삼선 하시면서 주로 정책을 하시는 걸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지금도 이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수를 늘리겠다. 27만? 몇 년 뒤에 뭐 하시겠다 그랬는데 충주에 기업 유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내려왔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나 뭐 유니트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내려왔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정규직을 좀 뽑아줘야지. 그 생산직에서는 할당제례도 있어. 충주 사람 10명 뽑으면 2-3명을 뽑아줘야지. 청년들이, 충주 청년들이 안 떠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다 개혁직 위주로 충주 사람들 뽑고, 거기 정직원들은 충주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들여다보면은 충주에서 정규직 뽑는 걸 못 봤어요. 좀 진짜 좋은 기업들은. 근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중에도 어떤 기업은 또, 그냥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회사 이름을? 네. 그 목행의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데는 소문이 충주 사람 위주로 뽑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그런 회사들이 유치를 하더라도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충주 청년들 있잖아요. 거기에 비중을 조금 주면 좋지 않나. 다 뽑아라 소리 안 하고요. 그리고 뭐 공채나 대졸 조금 핵심 인력들은 능력껏 뽑아야죠. 능력껏. 그래서 올해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계엄 사태는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언제 판결 나면은 2달 안에 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뭐 유력한 후보가 있으니까 그 유력한 후보에 대한 정책이 궁금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저 예전부터 되게 관심 있던 게 있었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관심이 있던 게 뭐 이런 경제책 주식하다 보니까 경제처가 막 이런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래 사회는 뭐 AI부터 해갖고 뭐 기본소득 해갖고 뭐 생산과 뭐 소비가 뭐 역전돼갖고 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쪽 기본소득 가면은 기본소득을 전 세계에서 실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 참 우리 사회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거를 한 10몇 년 전에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실험이라도 하려면은 언제 내가 죽을 때까지 못 될 것 같다. 공짜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코로나 시절에 재난지원을 받아봤잖아요. 국민이 다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회사에서 그래요. 막 그 문재양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동기분 저보다 10년 선배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럼 그거 받지 말아라. 왜 그렇게 욕을 하고 돈을 받냐?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욕을 먹었거든요. 그 친구 되게 친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감입 닫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존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 소비 심리가 한 10% 올랐다고 그때 나왔고. 근데 지금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좀 했었어요. 투잡을 좀 했는데 장사가 잘 되다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 이제 많이 꺾였죠. 근데 그 당시 버틴 게 재난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으로 그 당시 상황을 버틸 수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친구한테 그 동업을 하다가 친구가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회사만 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자영업이나 모든 게 다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갖고 풀어나갈까 궁금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설날이었잖아요. 전국에서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 줬잖아요. 엄청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공짜 무조건 좋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 반대되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충주가 아까 뭐 한 20만 좀 넘어요. 20만 7천 뭐 6천 되고 외국인 합치면 21만 좀 넘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돈이 뭐 시장님이 예비
이가 있으면은 10만 원씩만 풀었어도 뭐 기간이 한 달이라고 치면은 얼마예요? 200억이 풀리는 거거든요. 시장 우리 지금 네, 충주 그렇죠. 시장에 네. 필요하지 않나? 지금 같은 시절에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시장님이 되실 분도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를 우리 시장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시장님이 보시면 좋죠.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고민이 좀 그러니까 그분의 나름대로 이끌어 가시다 보면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재명이 다른 당 후보지만 서로 이렇게 좀 너무 싸우지 말고 정책적인 거는 좀 이렇게 공조가 좀 이렇게 받아야 돼.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 게 무조건 안 된다 이러니까 뭐 민주당 제가 지지하는 저 입장에서도 좀 열받는 거고. 근데 이쪽 당에서도 막 그러니까 이쪽 당에서 민주당도 나중에 좀 받아야 양보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좀 이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양쪽 당에서 좀 너무 지금 너무 먹고 사는 게 지금 뭐 저는 이제 회사원이 돼갖고 조금 난데 그냥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지금 뭐 주변에 다 뭐 충주에서 장사하시는 분 많고 지인들이나 장사 많죠. 다 힘들잖아요. 지금 뭐 말 안 해도 힘든 거 다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바람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그 언어 중에 좌파, 우파 그거보다는 배고파가 우선. 예.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맞죠. 먹고 뭐 어디야 무슨 그런 내용이 있잖아. 어디 뭐 이장님이 칭송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근데 그 이장님이 왜 칭송받는지가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된다고. 그냥 불만이 없다고.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동서고금의. 예. 그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닌데. 이경태 거래당께서는 무슨 영화나 뭐 맛집이나 이런 거 뭐 블로그 운영하고 맛집은 어쩌다 보니 뭐 연원신문 그 창립할 때부터 참여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하시던 분이 그 맛집을 그 칼럼을 안 쓰신다 해갖고 쓴 지 5년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술도 좋아하고 그 특히 노포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오늘은 평범한 시민이자 의식 있고 양식이 있는 이경태 청년당원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분들이 동지의 언어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참 인상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주에는 전략공천이 아니고 후보군 스스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스스로의 호감도를 높여가는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이경태 당원들 같은 분들이 충주에 더 많이 활동하시길 빌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